구매대행 해보니까 어떠세요? 어려워요. 얼마나요? 많이 어려워요. 많이 하면 할수록 어렵고. 가격 낮추고 막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결국에는 내 마진이 줄어드는 구조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힘들어져요. 네. 일은 정말 뒤지게 많아지는데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내용을 처음 들어봐서. 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벌써 매출업 컨설팅 10번째 주인공인데요. 오늘 주인공께서는 컨설팅을 위해서 포항에서 첫 차를 타고 오셨대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시다가 구매대행으로 이제 전업을 하신 케이스예요. 운영기간은 9개월 정도 운영하셨다고 하고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품 소싱하는 노하우가 없이 그냥 프로그램 사용하시면 판매에 정말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역시 수동 등록을 기준으로 기초 다지는 걸 설명드릴 거고요. 상품 개수는 720개, 하루 7시간 정도를 꾸준하게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반자동으로 한 700개 정도 올리셨고 수동으로 한 20개 정도 올리신 거예요. 월 평균으로 하면 40만원 정도의 매출을 내고 계시고 이 부분만 보면 좀 잘하고 계신 건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단계예요. 정말 잘 오신 것 같아요. 기본 개념, 수강 경험 모두 없으세요. 이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기준을 정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점수로 좀 설명을 드리면 상품 등록 숫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평균 이상 하셨어요. 그래서 50점을 드렸고요. 경쟁력 같은 경우는 나름 스토어를 분석해가지고 상품을 찾고 계셨지만 조금 아쉽다. 그래서 20점 드렸고요. 이게 소싱만이 아니라 옵션이나 뭐 상세 페이지 뭐 이런 것들을 수정해가지고 판매 촉진 이런 걸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상패 완성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부터 이제 수동으로 직접 등록하셨던 20개 정도를 등록하셔가지고 나름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셨지만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30점이었는데 이 부분은 좀 교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옵션 조합이나 키워드는 10점, 이렇게 크게 남들하고 별로 다르진 않아요. 오늘 주인공께 해드릴 컨설팅은 상세 페이지를 뭐 구성하는 것, 그리고 옵션을 만드는 노하우, 그리고 간단한 소싱 노하우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 꼭 해야 하는 것들 이런 걸 좀 잘 설명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인공 스토어를 만나러 가보시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퇴사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해외 구매 대행 시작한 지는 한 3개월 정도 됐고요. 반자동 프로그램 사용하다가 제노님 영상을 보고 나서 수동으로 현재는 등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부업처럼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것만 하고 있어요. 아예 전업으로? 네, 전업으로 하고 그럼 있어요. 하루 종일 구매대행 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구매대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혹시 그게 어떻게 되세요? 부업을 하고 싶었는데 온라인으로 부업했을 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 타고 하다가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제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메리트가 있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업 개념이었다가 지금 이제 거의 전업으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때랑 지금이랑 좀 마음이 다르세요? 네, 많이 틀려요. 어떻게 다르세요? 회사에서 야근도 많고 이래가지고 진짜 거의 방치하다시피 뒀었거든요. 하루에 많이 올리면 정말 한 개? 그 정도로. 근데 반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최소한 30개는 올리려고 애를 쓰다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퇴사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10월 달부터였어요. 그럼 10월 달까지 상품 등록했던 개수는 어느 정도 될지 대충 기억하세요? 300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오, 그럼 그 이후에 900개까지는 그죠. 계속 올렸었어요. 그럼 거의 한 700여 개를 네. 10월부터 올리신 건데 네. 프로그램을 사용하셔가지고 한 700개 정도 등록하신 거죠, 그럼? 네, 하고 12월 말부터는 수동으로. 수동으로 등록하신 이후에는 몇 개 정도 등록됐는지 대충 아세요?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개 정도?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거였어요? 번역하는 거랑 상세 페이지 제작하는 거예요. 너무 반자동에 익숙해져 있다가 그거를 하나하나 제가 다 올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한 개만 올리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쵸, 아무래도 상세 페이지 작업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잖아요.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으시죠? 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혹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거 사세요? 윈들리. 그냥 윈들리 계속 사용했었고 그 뒤에 이제 상세 페이지 작업하실 때는 혹시 어떤? 지금은 미리 캔버스 사용하고. 미리 캔버스로만? 미리 캔버스 사용하시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러면 좀 기능상의 제약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그 포토샵을 한번 네. 해봤는데 너무 네. 어렵더라고요. 미리 캔버스가 확실히 하기는 더 쉬웠어요. 그쵸, 시작하기 접근하기는 네. 편한데 숙련도가 조금 쌓이면 포토샵이 더 깔끔하게 되고 빠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포토샵 쓰긴 쓰셔야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네. 저 이번에 이제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걸 혹시 이전에는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노님 책도 읽으면서 시작했었고 그 유튜브도 계속 봐왔었고요. 근데 컨설팅 한다고 하셔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이게 될지는 몰랐는데 컨설팅을 신청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보통 뭔가를 배우면은 이렇게 기초부터 해서 쌓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자격증까지 따고 하는데 해외구매대행을 시작하면서 누구한테 강의를 들어야 될까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책을 몇 가지 사서 읽으면서 해봤는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네, 이제 제노님께서 이런 컨설팅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신청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유료 수업은 한 번도 안 들으셨네요? 정말 누구에게 받아야 될지가 되게 고민되더라고요. 정말 작은 돈이 아닌데 제가 조금 더 경험을 하고 나서 선택해 봐야겠다 싶어서 제 책을 보시고 제 유튜브를 계속 보셨다라고 하면 원래 반자동 손 잘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반자동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근데 제노님 유튜브도 보고 네. 또 다른 너무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반자동 처음에 하면 좋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또 편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또 너무 거기에 이제 또 익숙해져서 네, 수동할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해보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왜냐면 진짜 반자동은 하루 종일 닭등만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닭등만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수동하니까 제가 맞은 계산을 하고 네. 제품을 확실히 잘 알아야 상세 페이지를 꾸밀 수 있고 등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너무 좋더라고요. 고객님들이랑 이제 1대1 뭐 톡톡 상담할 때도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장점들이 있죠. 이제 반면에 이제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프로그램 쓰시던 분들은 아무래도 등록 개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줄잖아요. 네, 맞아요. 하루에 뭐 적어도 30개, 50개 등록하다가 네. 지금 이제 하시고 나서는 거의 하루에 하나 꼴도 하나 꼴 정도? 맞아요. 네, 올리고 계신 거잖아요. 그냥 평일 기준으로 봤을 네, 때. 맞아요. 그만큼 좀 줄긴 하지만 제가 항상 말하는 기준으로는 하루에 최소한 3개 이상은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려면 아무래도 조금 더 포토샵이나 이런 거 사용하셔가지고 상세 페이지 제작하는 시간 좀 줄이긴 하셔야 될 네. 거예요. 지금까지는 상품 어떻게 찾아야 되지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조금 개념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아예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수정해서 보완을 하면 하루에 3개, 5개 정도 사이 올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쓰세요? 저 한 7시간 정도 하는 저라면 7시간 쓰시는 거예요? 거 써야죠. 7시간 이상 쓰신다고 하면 하루에 뭐 한 4, 5개 올리시는 건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네네. 부분이거든요. 상품 찾는 거에 대해서 되게 여러 시간 고민하실 거고 네. 상세 페이지 만들고 하는데도 또 몇 시간 쓰실 거고 등록하고 뭐 하다 보면 하루에 1개 꼴인 건데 이 부분은 충분히 이제 수정을 통해서 보완을 통해서 늘려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구매 대행으로 계획을 세워놓으신 게 좀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해보고 싶다. 저는 빅파워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다른 분이랑 경쟁했을 때 제 제품이 팔릴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바람이네요. 다른 분하고 경쟁했을 때 내게 네. 선택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것도 되게 좋은 좋을 목표인 것 것 같네요.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마예요?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목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컨설팅을 이번에 뽑으려고 할 때도 살짝 주안점을 줬던 게 그래도 최근에 상품을 똥으로라도 올려보려는 시도를 했나? 번역 이런 거 신경 전혀 안 쓰고 그냥 프로그램만 계속 쓰시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네. 그러니까 이 컨설팅을 신청하려면 그래도 수동으로 좀 등록을 해보고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상세 페이지를 보면 그래도 최근에 등록하신 것들이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보고 제가 이제 위치를 안 봤는데 위치를 봤으면 되게 힘들게 오셨구나를 알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상품 보는 눈이 결국 없다라고 본인 스스로 느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품들을 초기에는 어떤 식으로 좀 찾아야 한다. 판매센터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상세 페이지는 번역의 정도 이런 것들을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 게 나름 그래도 번역을 하고 계시긴 하거든요. 아예 상세 페이지의 기본적인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져 있어요. 상품 고르는 거랑 상세 페이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화하는 그런 작업, 두 가지 작업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질문지 주신 거 답변을 쭉 드리고 컨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송 지원 처리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배송 지원 처리하면 네. 어떤 문자가 가는지 아세요? 상품 준비 중. 근데 그거 실제로 해본 적 없으시죠? 네, 없어요. 내가 주문 넣고 내가 네, 그렇게 해본 적 없으시죠? 저 다 해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대부분 날짜를 너무 타이트하게 못 잡잖아요. 네. 왜냐면 그 날짜까지 또 안 보내면 페널티 계속 받으니까 하루 네. 일정씩. 그래서 이걸 좀 길게 잡잖아요. 네. 그 문자를 딱 받으면
언제까지 갈 겁니다 라고 해서 날짜를 적어놓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날짜에 물건을 보내는 것처럼 가요. 문자 받으면.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2주 뒤를 설정을 해놓으면 얘가 2주 뒤에 물건을 보내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주문창에 들어가서 취소 버튼 누르거든요. 그래서 발송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발송 처리하시는 방법은 제가 이쪽에 되게 많이 말을 하긴 했는데, 이제 우리 통장 번호 넣어야 되잖아요. 회사 선택하는 欄 있잖아요. 네. 뭐 CJ, 네, 뭐 네. 대한통역 선택한 란에서 제일 하나 내려가면 해외 배송이라는 네. 탭이 있어요. 걔 선택하신 다음에 통장 번호 넣는 입력란 있잖아요. 네. 거기 숫자만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글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외 배송 중이라고 한글로 써가지고 네. 발송 처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네. 이러면 고객한테 해외 배송 중이라는 문자가 가요. 이제 배달이 도착해가지고 물건이 한국으로 출발할 때 이제 한국 송장 나오잖아요. 네. 걔를 가지고 들어가서 통장 번호 수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그러면- 해도 주문 단계에서 취소가 많이 줄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렇게 안 해놓으면 중국에서 배송되는 기간 동안에 고객은 언제든 취소 버튼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중간에 취소 버튼 눌러버리면 난감해지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했더니 취소하는 고객 계셨거든요. 네, 많아요. 소싱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노님이 이 얘기 들으면 싫어하실 텐데 잘 나가는 판매자들 스토어 보면 베스트 상품 똑같은 이미지 검색해서 똑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 몇 가지 해서 상품을 올리고 근데 가격을 조금 더 낮게 설정해서 그런 식으로 올리고 있었고요. 네, 제가 하지 말라는. 맞아요. 네, 낙크 사장에서 하지 저도 너무 말라는. 부끄러워요. 그리고 아이템 스카우트 그런 식으로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 소싱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소싱하는 방법이 뭐라기보다 걔네를 올리는 것까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하신 행동이 가격을 낮추는 네. 걸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는 건 목적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을 막 팔고 계셨어요. 빅파워 스토어에. 제가 막 신생이에요. 들어와가지고 스토어에 상품을 보고 몇 개 올리면서 가격을 낮춰요. 네. 근데 그걸 발견했어요. 또 인터넷에서.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너무 치사하죠. 살짝 그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료 강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물건이 팔린다. 그렇게 하는 건 내가 생각해도 좀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뭐 옵션을 뭐 차별한다던가 상품들을 차별한다던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라리 경쟁을 하는 게 나은 네. 거지 가격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네. 그리고 이미 잘 팔고 있는 사람들하고 가격 경쟁 시작하면 내가 죽어잡기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져요. 최저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3만 원에 팔고 있어라고 하면 그냥 3만 원에 올려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차라리 네. 네, 같은 가격에 올려놓고 네, 누가 선택될지는 이제 고객의 몫이다. 플러스 거기에서 내 걸 선택하게 만들려면 어떤 장치들을 최소한으로 좀 넣어야 한다라는 네.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탈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 못 하시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인터넷 브라우저라는 거 있잖아요. 뭐 익스플로러일 수도 있고 그죠? 크롬일 수도 있고 웨일일 수도 있고 이 브라우저의 기능은 어딘가에 이렇게 뭐 이미지든 뭐 글이든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지사항을 네이버 서버에 저장해 놓고 여기서 보여주기 위해서 HTML 코드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코드를 알아서 그걸 똑같이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단에 이제 공지사항을 넣으려고 하면 하단 부분에다가 이미지를 바로 업로드 해버리면 이미지를 수정할 일이 생겼을 때 네. 매번 다 수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아예 다른 곳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HTML 코드를 여기다 씌워놓으면 이 이미지가 여기에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미지가 바뀌어서 보이는 거예요. 이미지를 어디다 저장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지 호스팅이라는 걸 사용하셔야 돼요. 네. 이미지 호스팅이라는 걸 사용하셔가지고 이미지 저장해 놓으신 다음에 그 이미지 주소를 받아다가 여기다 넣는 거죠. 이 코드를 사용하셔가지고 그 이미지 해당 이미지 주소를 여기다 씌워 넣어 놓으면 여기에 이미지가 떠요. 그리고 이미지가 수정되면 코드를 그냥 불러오기만 한 거니까 수정된 이미지가 보여요. 네. 그 하단 공지사항 그런 식으로 넣으셔야 돼요. 저번에 컨설팅 오셨던 분 이미지를 하나하나 넣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배웠대. 와, 충격받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포기잖아요, 지금 네. 우리가. 그렇다 보면 판매량이라는 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시작하자마자 판매량이 있을 수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네이버랑 구글이랑 SEO에서 다른 점이 하나가 바로 스토어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스토어 지수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상품 지수 이런 거 말할 때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판매량이에요. 판매량이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해요. 그 두 번째가 리뷰예요. 뭐 세 번째가 뭐 찜도 있고 뭐 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 쭉쭉 있는데 요 아래에 있는 것 중에 항목들이 얼마나 오래 있는가 라는 항목이 들어가는 거라서 우리가 얘 없을 거고 판매가 없으면 리뷰 당연히 없을 네.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뭐 찜도 별로 없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신생으로 시작하신 스토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판매량 없는 사람들은 이거 늘리는 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막 바꾸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SEO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니 네. 상품 등록할 때 꼭 아까 말했던 페이지 타이틀과 메타 디스크립션은 넣어야 한다. 네. 키워드 이런 것들로 상단 노출을 한다라고 막 말을 하지만 네. 안 되거든요. 그냥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안 돼요. 상품이 너무 많아요. 이제 정보들도 많이 풀리기도 했었기도 하고 그리고 상품들이 워낙 많이 올라가기도 하니까 그게 이제 개념 자체가 무너져가지고 키워드를 상품 상단 노출 못 시키니까 네. 상단 노출 시키려면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상위 노출 방법 두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제 상품에 오래 머물다 가는 거. 오래 머물다 가려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들어오려면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최신성? 최신성? 첫 번째가 광고예요. 광고에서 돈 쓰면 1페이지 가잖아요. 아, 네. 1페이지 최상단 가잖아요. 네네. 돈 쓰면 바로 가요. 첫 번째, 광고를 1페이지에 땅 뜰 수 있다. 모르겠어요. 아니요, 아시는데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카탈로그 있잖아요. 네. 아, 네네. 그 두 가지예요. 광고랑 카탈로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광고비를 쓸 것이냐 아니면 카탈로그를 활용할 것이냐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광고비 쓸 수는 없잖아요.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몰라. 맞아요. 네. 그럼 광고는 안 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결국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카탈로그 시스템. 카탈로그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입자를 만들어야 돼요. 돈을 안 쓰려면.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럼 카탈로그라는 시스템을 쓰려고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뭘 고려해야 될까요? 가격? 제품?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 가격이라고 치고 두 번째 옵션? 옵션 아닙니다. 판매량이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리뷰인가요? 아니 당황스럽죠. 모르겠죠. 네. 세 번째가 위치예요. 위치. 위치?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이걸 굳이 이제 세 가지라 그래서 그런 건데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게 위치고요. 두 번째가 판매량이고 세 번째가 가격이거든요. 네. 위치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품들이 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카탈로그에 묶였다고 하더라도 카탈로그에 묶여있는 게 저기 한 4페이지에 있으면 네네. 안 갈 거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위치라는 얘기는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안에 이 카탈로그로 묶인 제품이 있을 것이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묶었을 때 사람들이 적어도 보고 누를 거니까. 네. 안 그러면 안 누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 네. 그 다음 판매량이 중요한 게 카탈로그에 묶여있는 상품들이라도 판매량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카탈로그도 같은 제품이라도 하나로만 묶여있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두 개를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에 묶일 것인가 여기에 묶일 것인가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판매량이 많고 얘는 적어 이러면 네. 여기다 묶으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네. 근데 판매량이 중요해요. 판매량이 안 나온 제품한테 묶어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네. 어차피 안 팔리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가격이라고 말하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최저가라고 묶여있는 이 카탈로그 시스템에서 누군가 최저가 뭐 2만원 이렇게 올려놨는데 내가 19,900원 이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나도 똑같이 2만원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카탈로그에서 봤을 때 2만원짜리 얘 2만원 나 2만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다만 내가 순위는 두 번째를 밀릴 수밖에 없는 게 판매량이 1번은 있을 거니까 내가 제일 위에 뜰 수는 없어요. 네. 심의상 이거 누르고 들어갔는데 1번 있고 2번 있으면 얘 눌러보고 얘 눌러본단 말이에요. 네. 가격이 똑같으니까 네. 혹시 뭐가 다를까 해가지고 들어는 올 수 있잖아요. 카탈로그도 안 묶이고 저 어디가 등록됐으면 들어올 수도 없는데 네.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1번한테 안 사고 2번 나한테 사게 만들려면 가격 말고는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카탈로그라는 시스템을.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까처럼 가격을 낮추면 네. 싸워야 한다. 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식으로 등록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언젠가는 전화를 받게 되실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 받을까요? 1번. 원래 1번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욕을 먹을 일은 아닐 수 있는데 재난이 지금 설명해 주신 다 VOD에 있는 SEO? 거예요? 네. 좀 있어요.
몇 가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냥 이런 내용을 처음 들어봐서 네. 좋은 것 같아요. 수업 되게 많이 들은 분들이 오잖아요. 네. 막 500만 원씩 쓰고 막 한 세 군데 듣고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깝죠. 할인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없는 것보다는 조금 있는 게 낫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인율을 일부러 만드는 이유가 요즘은 좀 덜하긴 하지만 정가 주고 구매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딱 할인율을 막 50% 60% 하는 건 좀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한 뭐 5에서 10% 정도는 할인율을 적용해주는 게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아요. 네. 보통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늘기도 했어요. 예전보다. 그런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상세 페이지 퀄리티가 조금은 올라가는 게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좋거든요. 네.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카탈로그라는 걸 묶여가지고 올라갔는데 네. 다른 상점 상세 페이지는 깔끔하게 잘 돼 있고 내 거는 조금 막 어설프게 돼 있고 네. 하면 잘 돼 있는 데가 더 잘. 그죠. 네.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상품이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포토샵을 하시면 되는데 하루에 뭐 한두 시간 정도씩만 좀 공부해가지고 조금씩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기능이 생각보다 별로 많이 없어요. 의외로. 네. 궁금한 게 그 정도의 기능이라면 네. 디자인 캔버스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포토샵에서 했을 때랑 제가 지금 사용하는 캔버스에서 했을 때랑 퀄리티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미지 위에 글씨가 써 있으면 네. 버스 색깔을 칠하는 게 아니라 네. 포토샵은 바로 지워주잖아요. 그 위에다가 텍스트를 새로 쓸 수 있으면 더 깔끔하니까 책을 3세를 드리는 와, 네, 감사합니다. 받으시고요. 네. 그리고 VOD를 열어 드릴 거예요. 네. VOD 보시면 오늘 들었던 내용들 말고도 되게 많아요. 거의 시간 분량으로만 한 9시간 봐야 되거든요. 네. 보실 수 있게 네. 해드린다. 감사합니다. 네. 포항에서 올라오셨고 네. 아침 일찍 새벽같이 정말 출발하셔가지고 힘들게 올라오셨는데 날도 추운데 그죠? 네.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그런 강의를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어떻게 소싱하고, 어떻게 등록하고, 어떻게 차별성을 둬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딱 잡혀져 있는 거라서 너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몇 가지를 짚어드렸잖아요. 네. 쭉 집으로 가셔서 하셔야 되잖아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짧은 기간 안에 좀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네. 근데 똑같은 양이더라도 상품을 한 200개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그 200개가 한 2, 3개월 안에 올라가는 것과 1년에 걸쳐서 올라가는 거는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죠. 지금 전업으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시간들을 최대한 좀 아껴서 잘 사용하시고 네. 그 VOD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주 단위로 업무를 쪼개가지고 하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올릴 뭐 상품들을 미리 찾아가지고 번역해놓는 작업들 다 미리 해놓으면 다음 주에 올리는 게 쉽다. 그리고 그 주에 상품 올리고 뭐 또 그 다음 주를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루틴도 좀 지켜보면서 네. 하시면 등록하는 게 좀 덜 어려우실 거고 그리고 상품 등록하는 뭐 숫자도 좀 늘어날 거고 네. 등등 하겠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꼭 본인이 하셔야 되고 네. 많이 해보셔야 되고 네. 그러다 보면 그냥 숙련도라는 게 쌓이잖아요. 그 시간이 줄어든 만큼 놀지 마시고 네. 나머지 시간을 스포 연구하는 네. 걸로 좀 쓰시는 그런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혹시 다음번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미리 신청하시려는 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저는 기초가 잘 다져져야 이제 그 다음에 뭐든지 잘 쌓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온라인 셀러로 성장하고 싶으시면 꼭 신청하셔가지고 제노님한테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매 대행 해보니까 어떠세요? 어려워요. 얼마나요? 많이 어려워요. 하면 많이 할수록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거를 제가 들어보질 못했잖아요.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거랑 듣고 나서 하는 거랑 또 많이 틀릴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막하고 어렵고 힘들었어요. 근데 막막하고 어렵고 힘들었는데도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어쨌든 버티신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냥 버틴 거잖아요. 매출도 아까 말한 것처럼 거의 한 8개월 정도 동안 한 300만 원 정도인 네, 거고 총 다 합쳐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을 계속 끌어오셨던 것 같기도 하고 정말 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살짝은 보여서 네, 이분은 좀 도와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멀리서 오실 줄 몰랐어요. 힘들게 오실 줄 몰랐는데 힘들게 오셨던 만큼 좀 많은 걸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실제로 얻으셨는지요? 정말 많은 걸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멀리서 온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돌아가셔서 하실 일만 남았어요. 네. 네, 실제로 실행하시고 상품 등록해보시고 네.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매출도 좀 만들어내시고 네. 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보이고 하나씩 팔립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도 그런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뭐들 이런 식으로 상품 등록하고 있다, 어느 정도 했다라는 네. 거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더 들어가서 보고 또 약간의 피드백을 더 드리는 그렇게 할 테니까 최대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실 거라 믿겠습니다. 네, 꼭 할 거예요. 재밌는 시간이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하시겠죠? 꼭 해야죠. 하셔야 돼요. 네, 정말 하려고 왔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어요.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체크가 돼요. 아, 네.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시고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또 가시려면 또 힘드시겠네. 열심히 또 가야죠. 도움이 되셨죠? 오늘 정말 마음이 됐어요.